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원이 바뀌었네요. 네. 넓은 학원에서 긴 학원으로 바뀌었네요. 네. 저는 넓은 걸 좋아하는데 칠판 주기 싫어서. 지난 시간에 집합건물 등기부를 보시다가 좀 어려워서 오늘 다시 한번 본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맞죠? 네. 집합건물 등기부 다시 한번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그린 건데요. 아파트의 이름은 뭘까요? 네, 내년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자이 아파트 1001동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01호쯤 될 테고 202호쯤 될 테고 303호쯤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불렀죠. 기초 대자를 써서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 대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 1001동 건물은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첫 번째, 그 전에 이 1001동은 9개로 구분되어 있죠. 이 구분된 하나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분 건물. 9개의 구분된 건물이 1001동에 집합되어 있죠. 따라서 1001동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집합 건물. 그렇죠. 이때 구분 건물의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르고 구분 소유권을 가진 자를 구분 소유권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이때 이 1001동을 분해를 해보면 크게 둘로 나눠지죠. 구분 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전유 부분. 구분 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전유 부분. 여기 구분 소유권자는 몇 명 있겠습니까? 9명 있겠죠. 이 9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공용 부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공용 부분.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이때 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맞아요. 뭡니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네?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 이게 구분 건물 또는 전유 부분의 객관적 요건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민사특별법에서. 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선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이용할 때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유 부분의 객관적 상태가 돼요. 이때 이 전유 부분은 면적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면적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존재할 테고, 그리고 소유권자가 별도로 존재합니까? 소유권자가 별도로 존재하니까 소유권자를 기록해야 될 갑구도 있어야 될 테고, 소유자가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야 될 을구도 존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이 다 존재해요. 표제부, 갑구, 을구. 그렇다면 이 전유 부분은 여기서 몇 개가 있겠습니까? 9개가 있죠. 9개의 전유 부분이 있으니까 이때 요 표제부, 갑구, 을구 요 세트가 9세트가 존재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공용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눈 지점.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 이를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또한 처음에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또는 이 규약이 공정증서로 작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정증서로 작성된 규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이 구조상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승강기 이런 것들은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죠. 9명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 값만 사용할 수 있는 복도가 따로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면적이 특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면적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소유권자가 별도로 존재합니까? 소유권자가 따로 없죠.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9명 전원이 소유자예요. 따라서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갑구도 존재하지 않을 테고, 을구 있겠습니까?
갑구가 없다면 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도 존재하지 않고 갑구도 존재하지 않고 을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등기가 불가능해요. 표제부도 등기할 수가 없고 갑굴구도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구조상 독립성도 인정이 되고 이용상 독립성도 인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유 부분으로 그런데 규약을 통해서 또는 공정증서로 작성된 규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정하자라고 한 부분이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런 것들이 바로 규약성 공용 부분이 돼요.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돈을 각출합니다. 1억 원씩 각출했어요. 그럼 9억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 9억 원을 가지고 여기 2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층짜리 건물은 소유자가 누굽니까?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9명의 소유자죠. 그렇죠. 이 9명이 요 1층과 2층을 개인에게 분양할 수도 있어요. 개인에게 분양하게 되면 이건 전부 다 구분 건물이 되겠죠. 분양받은 자가. 맞아요. 그런데 개인에게 분양하지 않고 공동으로 우리 사용하자라고 규약을 통해서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요 2층은 관리사무소로 사용하자. 요 1층은 어르신들의 쉼터인 노인정으로 사용하자라고 규약을 통해서 규약에다가 딱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요게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과 생긴 것부터 다르죠. 생긴 것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 구조상 공용 부분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정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다시요. 만들어지기는 구조상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또는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 또는 취지의 등기 또는 뜻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공시해야 되는데 이를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면적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면적이 특정되어 있죠. 따라서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소유자 따로 있습니까? 소유자 따로 없죠.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9명의 소유자죠. 따라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갑구가 없을 테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갑구가 없다면 을구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표제부만 존재하니까 표제부에 기록해야 되겠죠. 맞아요. 표제부 등기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만 기록한다고 해서 사실의 등기라고 했죠. 그러면 이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이 표제부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예요. 왜? 표제부 등기니까. 그렇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9명이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9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동신청 아니에요. 등기의무자가 있어야지만 공동신청, 없으면 단독신청. 그렇죠. 그래서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가 될 겁니다. 소유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될 거예요. 물론 여기에 소유권자가 기록되어 있다면 여기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하고 그리고 폐쇄하는 겁니다. 이때는 네. 그래서 이걸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규약을 통해서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진 것이 공용 부분으로 전환된 것이죠. 그렇다면 규약이 폐지가 된다면 이 공용 부분은 다시 전유 부분으로 복귀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규약을 통해서 전유 부분이 공용 부분으로 전환된 거니까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공용 부분이었던 부분은 다시 전유 부분으로 복귀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공용 부분이었던 것이 다시 전유 부분으로 복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면 그 구분 소유권자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유 부분으로 복귀가 되면 이 전유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즉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어떤 등기를 신청할까요? 현재 표제부만 존재하죠. 맞아요. 그러면 갑구를 만드는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갑구를 만드는 등기 뭡니까? 소유권 보전. 맞아요. 따라서 이때 소유권의 취득자가 무슨 등기를 신청하겠습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인가요? 공동 신청인가요? 단독 신청. 그래서 단독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요게 규약성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기억나시죠?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자의 아파트를 다시 그리면 워낙 어려운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워낙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는 101호가 될 테고 여기는 202호가 될 테고 303호가 될 겁니다. 물론 자의 아파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1001동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토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라고 해서 대지라고 불렀어요. 이때 이 구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뭐라 부릅니까? 구분 소유권자라고 불러요. 구분 건물과 전유 부분의 개념 차이는 아시죠? 기억나셔요? 구분 건물은 뭡니까? 네, 전유 부분 플러스 공용 부분이 포함되면 그때는 구분 건물.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구분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빠지면 전유 부분. 즉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그게 전유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은 제외시킨 부분. 그 다음에 현관문 안에 열고 들어가서 그 전유 부분 플러스 복도까지 포함되면 구분 건물. 맞습니까? 그래서 전유 부분에 공용 부분이 합쳐지면 구분 건물이 되는 것이고 구분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빠지면 전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분 건물과 전유 부분은 어느 쪽이 면적이 더 넓을까요? 구분 건물이 더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전유 부분과 구분 건물은 의미가 같지 않아요. 공용 부분이 포함되면 구분 건물, 공용 부분이 빠지면 전유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303은 구분 건물인데 즉 공용 부분까지 포함되는 구분 건물인데 구분 건물을 소유하는 자, 갑은 구분 소유권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구분 소유권자가 이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구분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건물은 토지 위에 붕 떠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토지에 딱 붙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불러요. 이 대지 사용권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대지 사용권은 현재 이 1001동에서 몇 명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9명이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건 비율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율 형태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율은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로 결정한다. OX. 이제는 기억나실 때도 됐죠? 한 10번 했는데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한 100번 정도 들으셨죠? 뭐로 결정합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되는 것이지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대지 사용권은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01호부터 303호까지 전유 부분의 면적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구분 소유권자들은 대지 사용권을 이 전체 토지의 몇 분지 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9분지 1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갑은 대지 사용권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 당연히 9분지 1을 9분의 1을 갖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때 이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이 대지의, 즉 이 토지의 소유권. 여기서 사용권이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사용 권능이 있는 권리는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음이 원칙이에요.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사용권 등이 있으니까 이 토지 소유권은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용익 물건이니까 사용권 등이 있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빠진다고 했죠. 지역권은 승역지와 유역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니까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니까 두 토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필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저는 한 필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세권. 용익 물건이니까 그 다음에 용익 채권인 임차권. 요 네 가지 권리는 우리 등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대지 사용권도 있어요. 뭘까요? 점유 사용권. 점유 사용권도 우리 판례가 대지 사용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점유권이라는 뜻이에요. 점유권인데 대지 사용권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집어넣어서 점유 사용권 이렇게 부릅니다. 이따가 보실 거예요. 왜 우리 판례가 대지 사용권으로서 점유 사용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지는 조금 이따 보실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러한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까? 건물에 대한 권리입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죠. 그렇다면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될까요?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될까요?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토지일 테고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을 겁니다. 표제부 있을 테고 갑구 있을 테고 을구도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토지 등기부가. 그렇겠죠. 그러면 이때 대지 사용권이 토지 소유권일 때는 이건 당연히 갑구에 기록이 되겠죠.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당연히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일 때는 소유권 9분의 1씩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9분의 1씩 등기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이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이 전세권 9분의 1씩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이렇게 9분의 1씩 등기가 될 겁니다. 왜? 구분소유가 전원이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건물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먼저 이 천일동 전체에 대해서 면적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면적이 특정되어 있죠. 면적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천일동에 대해서. 따라서 천일동은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제부가 존재할 겁니다. 또한 101호 소유자부터 101호부터 303호까지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전유 부분이 표제부, 갑구, 을구 9세트가 있다고 했죠.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101호 표제부가 있을 테고 그리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102호 표제부도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쭉쭉쭉 가서 302호 표제부도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물론 303호도 표제부 있을 테고 갑구 있을 테고 을구도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규약성 공용 부분이 있었죠. 관리사무소, 노인정 건물. 그건 여기다가 배치를 해요. 표제부만. 여기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처음에 나온 이 전유물의 표제부 갑구 을구 사이에 규약성 공용 부분의 표제부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전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등기부라고 했죠. 하나의 등기부. 따라서 천일동 등기부는 이거예요. 이 등기부의 이름은 집합건물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303호 등기부도 이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부의 이름을 구분건물 등기부라고도 불러요. 혼용해서 쓰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이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예외 없이 반드시 동시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작성을 해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돼요. 이때 법적인 부동산은 몇 개인가요? 9개입니다. 우리가 법적인 부동산을 얘기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다 따로 있으니까 법적인 부동산은 9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9개의 부동산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법적인 부동산은. 그런데 등기기록, 등기부는 몇 개가 있습니까? 1개가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이에요. 전체가. 따라서 등기부는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의 등기 기록이 존재하죠. 그러면 이 집합 건물 등기부에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지난주는 아니네. 지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로 판단한다면 즉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보통 등기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표제부, 갑구, 을구죠. 그러면 이 안을 들어보니까 보통의 등기부를 구성하고 있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몇 세트가 존재합니까? 9세트가 존재해요.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이건 한계가 될 텐데 이 안을 들여보니까 보통 등기부를 구성하고 있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9세트가 존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로 본다면 9개의 부동산이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보통의 등기부를 구성하는 표제부, 갑구, 을구 요 세트가 9세트가 존재하니까 9개의 등기 기록이 있다라고 실질로 본다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실질로 본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본다면 법적인 부동산은 9개인데 법적인 등기부는 1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법적으로 본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지만 실질로 판단하면 9개의 부동산이 있고 9개의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실질로 본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이란 단어가 있느냐 없냐를 유념하셔야 돼요. 실질이란 단어가 있느냐 없냐. 다시요. 실질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즉 법적으로 본다면 이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실질로 판단하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특이해서 이거 자주 출제를 합니다. 특이해서 그 다음에 이때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은 갑으로부터 303호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해요. 그러면 이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등기부 확인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 을이 확인해야 될 등기부는 뭐가 있느냐면 먼저 이 303호의 면적이 얼마인지 확인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전유 부분의 면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을이 확인해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겁니다. 즉 303호에 대한 표제부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지 요 을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진짜 갑이 진짜 소유권자인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따라서 요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03호에 대한 갑구도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03호 부동산이 깨끗한 부동산인지 즉 선순위 저당권이나 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요 을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을구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303호 표제부는 요 이름이 전유 부분의 표제부예요. 전유 부분 표제부. 구분 건물 표제부가 아니라 본래 용어가 명칭이 전유 부분 표제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전유 부분의 면적만 나와 있겠죠. 공용 부분의 면적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용 부분 면적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공용 부분의 면적이 얼마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즉 선일동 표제부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요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등기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등기 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 기록을 열람하는 방법. 이 열자는 눈으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람자도 눈으로 본다 람자예요. 그럼 등기 기록을 눈으로 보는 제도, 등기 기록의 열람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받아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기록의 공개제도라고 불러요. 등기기록의 공개제도. 이 등기기록의 공개제도를 통해서 등기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을이 필요한 것은 이것만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 등기기록이 공개가 될 때는 이것만 한 개의 등기부입니다. 공개가 될 때는. 존재할 때는 이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라고 했죠. 존재할 때는 이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지만 공개가 될 때는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만 한 개의 등기기록이에요. 그렇다면
존재할 때의 한 개의 등기부와 공개가 될 때의 한 개의 등기부의 구성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져요. 특이하게도.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존재할 때는 이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지만 공개가 될 때는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만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가 될 때와 존재할 때의 집합건물 등기부의 구성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것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이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한다. 동시에. 그렇다면 이 천일동 아파트를 누가 분양을 하냐면 삼성건설이 분양을 했습니다. 삼성건설이 분양을 했는데 최초로 분양을 받은 자는 갑이에요. 최초로 갑이 분양을 받았다는 겁니다. 갑은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이 처음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하고 싶어요. 그러면 갑은 303호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하게 될 겁니다. 갑은 분양을 받은 자니까 자신의 소유권자로서 직접 신청하는 거죠. 따라서 보존등기를 직접 신청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도 303호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이것도 직접 신청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표제부는 집합건물 등기부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동시에 작성돼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갑은 한동 천일동 표제부와 303호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것만 신청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머지 표제부도 같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제부만큼은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최초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분건물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표제부도 같이 신청해 줘야 됩니다. 즉 갑은 뭐도 신청해야 됩니까? 요 표제부도 같이 신청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나머지 101호부터 302호까지는 갑 소유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소유자가 따로 있겠죠. 분양을 받은 자가 따로 있겠죠. 그렇다면 갑이 이 표제부 등기 101호부터 302호까지 이 부분에 대한 표제부는 자신이 소유권자로서 직접 신청하는 겁니까? 별도의 소유자를 대위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대위에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요 등기는 대위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갑이. 그리고 동시에 작성이 되니까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동시에 신청이 돼야 되겠죠. 동시에 신청이 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동시에 신청이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가 자꾸 출제되냐면 이 부분을 뭐라고 출제하냐면 표제부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것이죠. 갑이. 그런데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자신의 303호 보존 등기 직접 신청하면서 나머지 101호부터 302호까지의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고요? 표제부 등기를. 또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101호부터 302호까지 표제부 등기를 직접 신청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대위 신청인데 직접 신청한다. 출제를 해요. 요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갑이 이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 303호와 101동과 303호는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표제부도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요거는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전유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101호부터 302호까지는 표제부만 존재하겠죠. 이게 특이한 거예요. 여기에 이 표제부는 갑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이 표제부예요. 등기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유권자가 기록되는 갑구입니다. 근데 이 소유권의 대상이 어느 부동산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표제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는 이름표 역할만 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래서 표제부만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는 뭐만 더 존재할 수 있다? 표제부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는 표제부 등기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갑구, 을구가 없는 대신 표제부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머리 복잡한 게 나오는데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일반 건물 등기부와 달리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고 했죠. 토지 등기부나 일반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져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 집합건물 등기부만큼은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는 집합건물 등기부가 출제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일반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특이한 요 집합건물 등기부가 출제가 되고 특히 특이한 부분이 표제부죠.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의 표제부 부분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거의 매해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난이도 상급의 문제로. 네, 그래서 이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상단부는 뭐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까? 건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건물에 관한 내용이. 그러면 천일동 표제부 상단부에는 뭐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겠습니까? 천일동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위에는. 그렇죠. 그러면 천일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동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프린트 보셔야 돼요. 이 천일동 표제부 상단부에는 제목이 뭐라고요? 한동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여기 101호 표제부 상단부에는 101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101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제목은 뭘까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용 면적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전유 부분의 면적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공용 면적은 여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102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제목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될 겁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303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제목은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여기는 303호, 여기 302호죠. 여기는 303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제목은 뭐라고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반복하지만 따라서 하세요. 그만큼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는 상단부는 건물이 위쪽에 있으니까 건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테고 건물 아래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토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게 돼요. 그러면 이 천일동과 대구 관계를 이루는 부분은 이 토지 전체가 되겠죠. 이 토지 전체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토지 전체에 관한 내용이. 제목은 뭐냐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다시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하단부는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 사용권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101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 사용권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102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 사용권의 내용이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302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 사용권의 내용이 들어갈 테고 303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 사용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요 대지 사용권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라는 제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면 요 하단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네요. 뭐죠? 대지권, 대지권. 그 대지권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 하단부에 기록하는 등기를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대지권 등기. 요 하단부에 기록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 이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표제부는 주등기할까요? 부기등기할까요?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한다고 했죠. 따라서 대지권 등기도 당연히 주등기입니다. 이 대지권 등기는 갑굴구에 하는 게 아니라 표제부에 하게 됩니다. 표제부 등기는 등기부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표제부 등기는 등기부자가 없다라고 했죠.
언제나 단독 신청이에요. 그렇다면 이 대지권 등기도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에 의하겠죠.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당연히 왜 표제부 등기니까 대지권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이때 대지권의 등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냐면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갑니다.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건물등기부입니까? 토지등기부입니까? 건물등기부죠. 따라서 건물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겠지만 토지에 관한 내용은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즉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여기는 빈칸으로 되어 있겠죠.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는 이 권리의 이름은 대지사용권은 여기에만 기록되겠죠. 맞아요. 대지사용권이 여기에 기록이 됐을 때를 대지사용권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등기가 되면 즉 대지권 등기가 돼버리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립니다. 그리고 잘못 얘기네.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립니다. 그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다시요.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대지사용권은 토지등기부에만 등기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대지권 등기가 되면 즉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기록이 되면 그때는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일 때는 토지등기부에만 등기가 된 것이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 건물등기부 하단부에 등기가 됐다는 뜻이에요.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여기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갑은 303호를 을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 갑이 하게 되면 즉 303호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303호에 대한 새로운 구분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을이 되겠죠. 그러면 을은 구분 건물 소유권자니까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사용권도 같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을은 303호만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대지사용권도 취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사용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지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구분 건물만 취득하게 되면 매도 청구를 당합니다. 매도 청구라는 게 뭐냐면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인데 이걸 매도 청구 또는 매수 청구라고 부르는데 이거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니까 303호만을 취득하게 되면 대지사용권 없이 303호만 취득하게 되면 뺏겨요. 이거 민법에서 안 했지 아직? 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집합건물이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하실 겁니다. 다시요. 구분 소유권자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구분 건물만 취득하게 되면 결국은 뺏깁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 소유권자는 대지사용권도 반드시 같이 취득해야 돼요. 그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303호를 매수하는 자는 303호만 취득해서는 안 되고 대지사용권도 같이 취득을 해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을은 이것만 이전 등기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여기 소유권 9분의 1 여기 303호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겠죠. 소유권 9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를 누구에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까?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안 뺏깁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대지사용권은 구분 건물과 같이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저도 좀 그래요. 민법에서 하셨으면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데 일일이 설명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다 민법에서 하시는 건데 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대지사용권도 같이 취득해야 되는데 이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일체성. 만약에 대지사용권이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전세권 9분의 1을 303호 소유자 갑이 가지고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을에게 무슨 등기해야 됩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뺏기지 않습니다. 을은 같이 취득을 해야 돼요.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지권의 표시가 등기가 됐다면, 즉 대지권의 표시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소유권, 대지권, 9분의 1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세권이 대지권이면 전세권, 대지권, 9분의 1 이렇게 기록해요. 이걸 대지권의 종류라고 부릅니다.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소유권, 대지권, 지상권이 대지권일 때는 지상권, 대지권, 임차권이 대지권일 때는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비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즉 이게 대지권 등기예요. 대지권 등기가 되게 되면,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토지 등기, 네? 건물 등기부.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303호가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음을 공시하죠. 그러면 이 하단부는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할까요? 토지 등기부. 소유권이라는 대지권 9분의 1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음을 공시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구분 건물과 대지권이 같이 공시가 돼버립니다. 이를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대지사용권의 일체성과 대지권의 일체성은 다른 거예요. 민법 선생님들이 이거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만 다른 겁니다.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은 여기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지권의 일체성은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같이 공시가 되는 게 대지권의 일체성이에요. 이 개념 정확하게는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돼버리면 자동적으로 구분 건물과 요 대지권이 같이 공시가 되니까 이러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한 등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왜?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되니까 토지 등기부에는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맞아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는 뭐라고 표시를 해야 되냐면 구분 건물과 대지권이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같이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토지 등기부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요.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분 건물 등기부에서 건물과 토지가 같이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토지 등기부에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토지 등기부에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가 되게 되면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같이 공시가 된다는 사실을 토지 등기부에 해줘야 되는데 이를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할까요? 건물 등기부에 할까요? 토지 등기부에. 그러면 이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갑구에 할까요? 을구에 할까요? 갑구에. 대지권이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의 등기는 갑구에 할까요? 을구에 할까요? 을구에. 그러면 대지권의 종류에 따라서 갑구, 을구가 달라지겠네요. 따라서 해당 구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당 구에 한다. 뭐를요?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해당 구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지권 등기는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한다고 했죠. 단독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이 등기를 실행합니다. 대지권 등기를 실행해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같이 공시가 된다는 것을 등기관이 당연히 알겠죠. 전문가니까. 당연히 아니까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해당 구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여기에 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 여기에 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가 토지 등기부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같이 공시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시죠? 네, 처음 듣는 거니까 그래요. 네, 좀 어렵습니다. 다시. 대지권 등기가 실행되면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같이 공시가 되죠.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요. 왜?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같이 공시가 되니까. 그렇다면 토지 등기부에는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같이 공시가 된다는 사실을 토지 등기부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등기한다고 해서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이건 해당구에 하는 겁니다.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갑구에, 소유권이 위에 걸릴 때는 을구에. 이는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권으로 하게 돼요. 직권으로. 알듯 말듯 하죠? 네, 괜찮아요. 네, 워낙 이제 앞으로 쭉 반복할 거니까 하나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이따 보시고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출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출제하니까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죠.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한동 건물의 표시. 한동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건물의 표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건물의 표시는 뭘까요? 소재, 대지지번, 종류, 구조, 면적.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천일동은 명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아파트는 명칭이 보통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의 표시 중에 명칭도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번호도 있죠. 번호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천일동 표제부 상단부에는 소재, 대지지번, 명칭, 번호, 종류, 구조, 면적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명칭도 있고 번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단부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느냐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는 뭐죠? 소재, 지번, 지모, 면적. 여기는 소재, 지번, 지모, 면적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다시요. 여기는 한동 건물의 표시니까 건물의 표시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소재, 대지지번, 종류, 구조, 면적. 건물이기 때문에 명칭도 있고 번호도 있죠. 그래서 건물의 명칭과 번호도 같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지모, 면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죠. 건물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소재, 대지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들어갈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갑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지권의 표시에는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을 기본적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303호와 천일동을 비교해 보시면 이 천일동 건물 안에 303호가 있는 거 맞습니까? 천일동 안에 303호가 하나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천일동의 소재 지번과 303호의 소재 지번은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겠죠. 그런데 여기에 소재 지번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소재 지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다시요. 천일동의 소재 지번과 303호의 소재 지번은 일치하기 때문에 천일동의 소재 지번을 기록했으니까 303호의 소재 지번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의 명칭은 뭘까요? 자이 아파트. 여기 자이 아파트 쓰겠죠? 그러면 303호의 명칭은 뭘까요? 자이 아파트. 똑같네요. 그러면 여기 자이 아파트 썼으니까 여기 자이 아파트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쓸 겁니다. 겹치니까.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천일동의 건물의 번호는 몇인가요? 천일동. 303호는 건물의 번호가 몇인가요? 303호. 그러면 번호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면 여기 번호 생략할까요? 생략하지 않을까요? 생략하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으니까. 맞아요. 천일동 건물의 종류와 303호 건물의 종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둘 다 아파트 아닌가요? 아파트니까 이거 종류 여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종류 같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천일동의 건물의 구조와 303호 건물의 구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같죠. 이거 철골 콘크리트로 지었겠죠. 천일동. 요즘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아닙니까? 303호는요? 똑같이 철골 콘크리트겠죠. 그러면 구조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면적은 어떨까요? 여기 면적은 이거 전체 면적을 기록하겠죠. 그런데 335 면적은 이것만 기록하겠죠. 면적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면 여기는 면적만 기록하는 겁니다. 종류 구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면적만 기록하게 돼요.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프린트 보겠습니다. 프린트 보시면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한 문제 정도가. 그러면 먼저 거기 오른쪽 꼭대기를 보시면 천일동은 표제부만 존재하고 갑불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표제부만 존재합니다. 101호는 표제부 갑굴구가 존재할 테고 102호도 표제부 갑굴구가 존재할 테고 303호까지 표제부 갑굴구가 존재할 겁니다. 이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라고 했죠.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예요. 따라서 천일동 등기부는 이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부의 이름은 집합건물 등기부. 303호 등기부도 요거예요. 따라서 이 등기부의 이름은 구분건물 등기부. 그렇죠. 그래서 보통 판례는 집합건물 등기부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학자들은 구분건물 등기부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천일동 표제부를 보시면 상단부는 뭡니까?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303호 표제부 상단부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하게 될 겁니다. 요 대꾸관계 외우실 필요도 없죠. 당연한 거니까. 천일동의 대꾸관계가 되는 토지는 뭐예요? 토지 전체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303호는 여기와 대꾸관계는 뭡니까?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됐을 때 그 대지권의 표시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확대해보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상단부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 한동 건물의 표시를 보시면 맨 앞에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를 기록합니다.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 갑굴구에는 순위번호를 기록하는 것이고 표제부에는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 칸은 접수가 나오죠. 접수 날짜를 기록합니다. 접수 날짜를. 조심하셔야 될 것은 표제부의 접수 칸에 접수 날짜를 기록하는데요. 접수 번호는 기록할까요? 기록하지 않을까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수 번호의 역할은 뭐냐면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권리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죠. 맞아요. 다시요. 같은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는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순위번호.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였죠? 접수번호. 그런데 문제는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원칙적으로 기록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거예요.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접수 날짜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소재 지번이 나오겠죠. 건물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소재 대지 지번이 나오겠죠. 여기서 지번은 대지 지번을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명칭이 있죠. 건물의 명칭을 기록할 테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홀로 아파트가 아닌 한 나홀로 아파트도 번호가 부여되어 있죠. 네, 그래서 건물의 번호가 기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종류, 구조, 면적은 건물의 내역 칸에 기록합니다. 건물의 내역 안에는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을 기록할 텐데 종류는 3층 아파트겠죠. 구조는 철골 콘크리트로 지었겠죠. 면적은 전체 면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는 면적은 공용 부분의 면적이 포함된다 안 된다? 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천일동이죠. 천일동이니까 공용 부분의 면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렇겠죠. 그리고 마지막 칸은 기타를 씁니다.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보시면 맨 앞에 칸은 표시 순서인 표시 번호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접수 날짜는 여기 소재 지번은 위에 있으니까 기록하지 않습니다. 소재 지번은 접수 번호를 접수 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는 접수 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겠죠. 토지의 표시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마지막 칸은 기타가 될 겁니다. 303호 표제부를 그려놓은 것이 아래쪽이에요. 상단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 표제부니까 맨 앞에는 표시한 순서인 표시 번호를 기록할 테고, 그 다음에 접수 칸이 나와 있죠. 여기에는 접수 날짜를 기록하고 접수 번호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표제부는 접수 번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표제부는 접수 번호를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표시니까 건물의 소재 대지 지번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천일동의 소재 대지 지번과 303호의 소재 대지 지번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따라서 소재 지번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의 번호가 있는데요. 여기 건물의 번호가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 위에다가 워낙 중요하니까 소재 지번 쓰시고 X표 하십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건물의 명칭 쓰시고 X표 하십니다. 워낙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요거 소재 지번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 쓰셨어요? 뭐 여력이 있으시면 그 앞에 뭐가 있죠?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접수번호 쓰시고 X표 하십니다. 그 위에 칸에도 천일동 표제부에도 접수번호 쓰시고 X표 하십니다. 워낙 자주 출제가 되니까.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거기 건물의 내역이 나오는데 건물의 내역은 겹치지 않는 것만 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 구조 면적 중에서 보통은 겹치지 않는 게 뭘까요? 면적. 천일동 표제부에는 공용 부분의 면적이 기록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면적은 전유 부분의 면적만 기록합니다. 공용 부분의 면적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다음에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되겠죠. 대지권의 표시. 맨 앞에는 표시한 순서인 표시 번호를 기록할 테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합니다.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꼭 외우셔야 돼요. 전유부분 표제부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기타 칸에는 별도 등기 있습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십니다. 별도 등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을이 아니라 여기 갑이 여기 대지권 등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대지권 등기. 그런데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전유 부분과 요 대지권이 같이 공시가 된다고 했죠. 맞아요. 일체적으로 공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에 A가 선순위자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저당권 이런 거. 그렇다면 요 을이 303호를 취득할 때 이 대지권보다 선순위자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걸 여기다가 하게 돼요. 별도 등기라는 이름으로. 토지에 대해서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별도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후순위자가 등기가 될 때도 별도 등기를 해요. 즉 토지에 대해서 별도의 권리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별도 등기라는 이름으로.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다고 해서 별도 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별도 등기는 어디에 하는지 또 기억해 두셔야 돼요.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여기에 기록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기록합니다. 아유, 뭔 소리야? 여기다가. 다시요. 한동 전체의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죠. 그럼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여기다가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별도 등기를. 근데 여기다 하지 않고 여기다 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하는지 별도 등기. 토지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음을 다시요. 토지 등기부 을구에 별도의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음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걸 별도 등기라고 불러요. 이것도 표시를 해 놓습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러면 다시
대지권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대지권 등기를 실행할 겁니다.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건물과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일체로 공시된다고 했죠. 일체로 동시가 되니까 요 상단부는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하단부는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죠. 맞아요. 그렇다면 대지권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토지 등기부에 등기를 한다고 했죠. 이를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등기관이 대지권 등기를 하면서 직관적으로 여기에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는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권 기억하셔야 되고요.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대지권이 갑구일 때는 당연히 갑구에, 그리고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갑구에, 그리고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는 을구에 하게 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결국은 대지권과 연관이 되어 있는 등기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 등기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여기다가 표시하기 위해서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부기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별도의 등기부에 등기된 것이니까 거기에 붙여서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등기부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부기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등기할까요? 주등기하는 겁니다.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주등기해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도 주등기, 표지부 등기니까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도 주등기를 하게 됩니다. 부기 등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만약에 5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5에 1번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다른 등기부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주등기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왼쪽에 해당구 사항란에 중간에 있죠. 해당구 사항란에 등기관은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갑구에, 대지권이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는 을구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사실 등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토지 등기부에 기록하느냐, 그게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대지권이라는 사실 등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기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갑구에 기록한다고 했죠. 이거는 언제나 주등기한다고 했죠. 대지권이라는 사실 등기는 주등기할 테고요. 등기 목적칸에 갑구의 등기 목적칸에 대지권의 종류가 기록이 됩니다. 소유권, 대지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소유권이라는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요게. 거기 보이십니까? 맨 왼쪽 하단부 갑구 나와 있죠. 거기에 등기 목적 나와 있죠. 거기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소유권이라는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요게.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따라서 접수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직권에 의한 등기니까 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빈칸으로 내버려 둡니다. 빈칸이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를 등기관이 실행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대지권 등기한다고 했죠. 대지권이라는 사실에 등기한다고 했죠. 따라서 등기원인은 따로 없습니다. 빈칸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와 건물이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건물의 표시는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인지 표시를 해야 돼요. 그 건물의 표시를 기탁하여야 합니다. 다시요.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되죠. 그러면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토지 등기부에. 그래서 기탁간에 건물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등기 목적칸에 대지권의 종류를 기록하고 기탁간에 건물의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예요. 지금 엄청 어려운 거 보신 거 맞아요. 처음 듣는 거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짜증내실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요약집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집합 건물 등기부를 보시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미치겠죠?